지역의 이슈를 톡으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전북 지역 각 지자체장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최영일 순창 군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군수님 오늘 함께 나오셨는데요. 사실 이 올여름 참 폭우도 많았고요. 네. 정말 지역 내 안전 점검으로 분주한 나날들 보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순창 국민들에게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먼저 안부도 전하고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순창 군민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긴 장마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내 곳곳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름에 잠긴 피해를 많이 입으신 우리 농민들께 또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순창 지역도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슬기롭게 긴 장마 폭우를 잘 견디고 이겨내 주신 우리 순창 군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순창 군민 여러분, 올여름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순창군의 민선 8기 슬로건을 살펴보니까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출범 1주년을 맞은 소회도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1년을 하루같이 보낸 그런 시간이었다. 사실상 저는 군의원 8년, 도의원 8년, 네. 16년 동안의 의정 활동이 지난 군수로서의 1년을 보내는 시간 중에 가장 큰 밑바탕이고 큰 밑거름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부족한 면은 저희 800여 공직자와 함께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데 사활을 건 그런 1년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1년을 하루같이 보냈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은데요. 네. 그만큼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 1년 동안 그럼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순창군의 핵심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선된 이후에 우리 군정 목표를 정하거나 슬로건을 정한 게 아니고, 네. 의정활동 기간 중에 보고 느꼈던 것을 5대 군정 목표로 정해놓고 또 슬로건까지 포함해서 선거 운동에 임했습니다. 당선 직후에 취임 이후에 5대 군정 목표, 첫 번째 선거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심 이반, 지역을 하나로 묶어내야겠다라는 군민 화합을 첫 번째 군정 목표로 세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들 어려워졌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두 번째 군정 목표. 네. 우리 순창 군민 다수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에 대한 소득을 보전시켜주기 위한 돈 버는 농업을 세 번째 군정 목표로 정했고, 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따뜻한 복지를 네 번째 군정 목표로 삼았고요.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고 전라북도에는 10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순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주의 인구 증대가 다섯 번째 군정 목표를 삼고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닦아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5가지 5대 군정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이 정주 인구를 늘리는 방안, 네, 이 부분 사실 정말 요즘 작은 중소도시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맞습니다. 생각해야 될 네,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정말 대응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순창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럼 인구 소멸 대응 정책 그리고 정주 인구를 늘리는 방안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저희 순창군은 2021년도에 전국 인구 감소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네. 올해만 봐도 벌써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태어난 신생아는 약 40명밖에 되지 않는데 자연 감소 되신 분들 벌써 200여 명 가깝게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는 불가피하게 인구 감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든지 여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순창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순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청년 종자 통장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순창군에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바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최저 시급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청년 종자 통장 정책을 시행해서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적금을 넣으면 우리 군에서 20만 원 적금을 넣어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해서 굉장히 젊은 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아이들 대학 가르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또 대학생들이 이 학업을 위해서 우리 순창을 많이 떠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생활 안정 지원금이라 그래서 학기당 200만 원씩 4년 동안 8학기 1,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 공약을 발표를 해서 그 대학생들이 올해 처음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전반기에 모두 200만 원씩 지급을 받아서 네. 알바로 인한 그런 고통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학비나 용돈에 대한 그런 걱정을 조금씩 덜어줘서 이 부분 또한 굉장히 많은 학부형들이나 대학생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 이 순창군에서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세에서 17세까지 아동행복수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줘요. 협의를 안 해주는 이유가 현 정부 들어서는 현금성 지원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단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이러한 정책을 보고 외부에 있는 인근의 아이들이 순창으로 전입을 오게 하게끔 하는 유인책이고 우리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걸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네. 예산 130억까지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 인구 유입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네, 있다고 그렇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약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인구가 증가된 시군이 이 3개 시군인데 그 중에 순창군이 전년도 말 대비 약 145명 정도가 네. 인구가 지금 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뒷받침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순창의 또 미래를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까 5대 군정 목표 중에 세 번째로 언급해 주셨던 우리 돈 버는 농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이 순창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제 기후 때문에도 참 어려움이 많으시기도 하고 또 농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인건비는 많이 들고 뭐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이렇게 정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맞습니다. 말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순창군의 경우에는 순창 농업 분야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단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일원의 농업군은 다 순창군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고물가, 고유가 거기와 연동돼서 굉장히 농자재 값이 상승이 됐고 또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농가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2024년 내년도부터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폭 영입을 해서 굉장히 인건비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인건비를 낮출 수 있도록 많은 인력 풀을 가동을 시키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계절 근로자를 서둘러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과 함께 MOU를 지금 체결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순창군 군정 목표 세 번째가 돈 버는 농업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돈 버는 농업을 실현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임의적으로 나랏값을 올려주고 쌀값을 올려주고 생산된 농산물 가격을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말하는 돈 버는 농업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 또한 돈 버는 농업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까지 순창군에서는 시설하우스, 이상 기온, 이상 기후, 앞으로는 시설하우스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하우스를 지원을 통해서 고소득을 올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설하우스 설치하는 것만 봐도 과거에는 50%를 지원해주고 50% 자부담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50%도 실질적으로 농자재값 인상된 부분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3년부터는 실질적인 농자재값 인상분하고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상 기온, 이상 기후에 맞는 시설하우스 보조 비율을 70% 지원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올해 70% 지원을 한 400여 동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들어가야 할 비용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굉장히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돈 버는 농업에 가까워졌고 또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도 우리가 판로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판로적인 부분도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우리 순창군 농산물 플랫폼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계속해서 전환되고 또 고민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말해 우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좀 조성하는 데 힘을 쓰고 계신다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올 6월 달에 우리 순창군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네. 순창군 의회를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내년부터는 안정적인로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도록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까지 부수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농업인들의 걱정이 조금은 더 덜어졌을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순창군이 최근에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대회 유치를 공약상으로도 사실 언급을 하셨던 네, 것으로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그럼 과연 어떤 대회들을 유치해 오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순창군에서 가장 많이 체육대회 중에 가장 많이 유치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소프트 테니스, 네. 또 야구대회,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는 전반기에 전국대회를 포함해서 17개 대회가 우리 순창군에서 개최가 됐고요. 네. 하반기에는 또 약 26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45개 각종 대회를 유치를 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모를 하겠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소년 야구단이나 소프트 테니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보호자가 동반되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순창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순창을 찾는 선수들이나 부모들이 순창에 와서 경제활동을 통한 우리 순창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는 우리 순창군의 사활을 걸고 네. 더 앞으로도 확장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덧붙여서 그럼 관광산업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순창군 하면 빼어난 자연 경관이 또 있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관광객 유치 방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 어느 자치단체나 좋은 것을 만들고 또 좋은 것을 보여주고 또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관광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관광지를 만들기만 급급했지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 지역의 낙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선거 전부터 우리 지역 내에 개발되어 있는 관광지에다가 입장료 징수를 통해서 낙수 효과를 늘리겠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순창 대표적인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강천산도 기존에 1인 3,000원만 징수하던 것을 5,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3,000원은 우리 군 세해 수입으로 받고 인상된 2,000원은 다시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강천산에 오시면 많은 상가들이 있는데 임대를 하겠다라고 써 붙여 놓은 상가들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상품권을 환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임대 상가 붙여 놓은 식당에서 그걸 다 떼냈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군요. 제가 여러 번 시행 이후에 강천사를 방문을 했는데 강천사 상가분들 입장에서는 대만족이다. 그래서 그 상품권을 두고 상가를 두리번거리면서 어디 가서 쓰고 가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식사를 하시고 보태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커피를 그 상품권을 사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상가 입장에서는 대만족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창을 찾는 관광객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객들도 이 정도의 가성비라고 한다라면 내가 2,000원을 더 내고 2,000원을 되돌려 받아서 이 정도 쓰고 가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관광객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또 용골산 한들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위가 지나가면 본격적으로 그것도 입장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2,000원은 세일 수입, 2,000원은 그것도 상품권으로 환원을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우리 순창에 오시면 상품권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의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그분들 스스로가 호주머니를 열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역 상품권을 활용해서 또 지역 경제도 더욱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우리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아지면 조금 더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강천산을 그래서 야간에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을 하셨다고요. 매주 토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이 야간 개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가족과 연인과 또 친지분들이 강천산 야간 개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야간 개장에 따른 단월 야행이라고 여러 광주나 또 정읍이나 또 인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특색이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야간 개장에만 그치지 않고 미디어 쇼도 관람하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짜놨고요. 또 여기에서 밤에 또 오다 보니까 낮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천산이 또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네,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순창에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지역 네,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순창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순창하면 고추장의 고장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맞습니다.
발효식품의 고장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순창군에 최근에 발효관광재단이 출범을 했다고요. 예, 예. 재단의 역할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활동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복합놀이 공간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네. 그 이름이 발효 테마파크입니다. 그리고 이 발효 테마파크라는 곳이 좋다고 우리 순창군 전체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곳 해서 발효관광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이곳에 오시면 음식 전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발효 음식에 대한 과정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오시면 새로운 발효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끔 꾸려놓은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 순창군 전체 관광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본부 체계도 만들어 놨는데 이 본부에서 앞으로 순창군 관광 정책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우리 순창군에 대한 발효 테마파크 또 관광과 연계된 순창 발효 관광 재단이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순창에 조금 더 테마가 있는 관광이 개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 음식 관광 산업도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순창군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대표 음식도 만들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순창하면 고추장이었기는 했습니다만은 고추장을 이용한 요리는 없었습니다. 음식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고추장 우리가 장류 축제를 통해서 여러 번 고추장 요리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만은 요리 경연 대회에서 시상도 하고 상품도 주고 상금도 줬었는데 올해로서 18번째입니다. 근데 한 번도 거기에서 선발된 요리가 대중화가 되거나 성공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문제점이 뭐였냐? 우리끼리만 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고추장을 이용한 요리를 개발을 해서 이것을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대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순창 고추장 불고기 해가지고 지금 음식이 특화 음식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순창 군민들도 색다른 맛이다. 순창을 대표할 수 있는 고추장을 이용한 불고기가 왜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해서 굉장히 우리 지역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주 메뉴판에 순창 고추장 불고기 이런 메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지정되어 있는 업소 4곳 중에 굉장히 고추장 불고기가 히트를 치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올 휴가철에 꼭 우리 순창을 방문하셔서 순창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새로운 고추장 불고기 맛을 꼭 보시러 오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립니다. 네, 저도 꼭 한번 맛보고 싶은 네, 순창의 한번 꼭 한번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고추장 불고기 이야기도 함께 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또 우리 순창 군민들과 계속해서 깊은 소통으로 순창군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군수님께서의 군정 운영 계획이나 더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군민들과 함께 했고 앞으로 남은 3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1년 동안 그래 왔듯이 앞으로의 3년도 저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순창 군적의 최고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경천과 양지천의 기적입니다. 이 우리 국민들과 오랜 역사와 시간을 같이 했던 이 하천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께 또 관광객들께 친수 명품 하천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의 관계 인구, 교류 인구, 체류 인구 이런 것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경천과 양지천의 기적
이거를 제1 역점 사업으로 좀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나 여기에 따른 행정 절차, 그리고 올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골든 라이프. 우리 순창군 5번째 군정 목표가 정주 인구 증대인데요. 정주 인구 증대에 대한 그 중에 핵심은 연간 60만에서 80만 명의 은퇴자들을 그분들에 대한 제2의 인생을 순창에서 와서 살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가 타치를 올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부지 선정에 들어가서 각 읍면에서 약 100여 개가 넘는 대상 부지가 읍면장들로 추천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20개 정도를 지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북개발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 놓고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한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를 빠른 시간 안에 궤도에 올리는 것이 핵심 목표 두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정읍이나 인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모든 작은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학교가 없어지면 영원히 우리 세대에서는 폐교된 학교가 다시금 개교를 하는 일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작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학교까지 없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인구 소멸이 가속화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 임기 중에는 저희 이 쌍친면, 팔덕면, 인계면, 금과면, 적성면 이런 5개 면에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농촌 유학 시설을 빨리 지어서 서울이나 광주나 대도시권에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같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홈스테이형이 아닌 가족 체류형으로 농촌 유학시설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순창군에서도 서북권 즉 쌍친면, 복흥면, 구리면 이 3개 지역이 굉장히 큰 면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북권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해서 여름에는 가장 시원하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굉장히 춥고 그래서 사계절 동안 우리 서북권 관광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 지역의 농산물도 팔고 많은 관광객이 사계절 내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게끔 서북권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마지막 핵심 목표로 열심히 남은 임기 동안 군정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앞으로의 순창이 더 활기차지고 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순창군이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우리 지역민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순창 군민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네 편, 내 편 이렇게 갈라치기가 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정 목표 1번이 군민화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 기조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군정을 펼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고 다만 이제는 내가 지지를 했던 지지를 하지 않았던 정말로 민선 8기 순창 군수로서 순창 군민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800여 공직자가 더 힘내서 우리 군의 비전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로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우리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국민화,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 인구 증대 5대 군정 목표를 반드시 실현시켜서 우리 군의 슬로건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분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또 상생의 마음으로 순창군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